안녕하십니까. 2024년 2월 21일 수요일 오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결국 재무덤을 파는 모양새입니다. 총선을 이재명 사당화의 도구 정도로 생각한 이재명 대표의 공천에 당내 비주류들은 물론이고 민주당 원로들도 공개적으로 분노하고 나섰습니다. 여기에다 이재명의 친문 학살로 문재인 전 대통령 또한 격분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밀실 공천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실상 도망갔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민주당 원로들의 이재명 대표를 향한 분노는 이재명에 대한 지지 철회로도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총선 진영에 큰 변화가 뒤따를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원로인 전직 국무총리와 민주당 출신 전직 국회의장들이 오늘 회동한 후 비명행사 논란이 일고 있는 민주당의 공천 과정을 비판하면서 총선 선대위 불참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 문희상, 임채정, 김원기 전 국회의장은 오늘 회동 후 이재명 대표가 여러 번 강조했던 시스템 공천이 훼손되고 공천의 민주적 원칙과 객관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들은 이재명 지도부를 직격했습니다. 김 전 총리는 지금처럼 공천 과정에서 당이 4분 오열되고 서로의 신뢰를 잃게 되면 국민의 마음도 잃게 된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초심으로 돌아가기를 바란다. 총선 승리를 위해 작은 이익을 내려놓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전직 원로들은 또 특히 선대위에 대한 불참까지 시사했습니다. 김 전 총리는 우리는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작은 보탬이라도 되고자 한다.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지금의 상황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총선 승리에 기여하는 역할을 찾기가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공정한 공천 관리를 거듭 당부한 것입니다.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는 그간 이재명 대표가 총선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대해서 수락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이라면 선대위에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김부겸 전 총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측근입니다. 그리고 정세균 전 총리는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총선 지원을 거부할 경우 파장은 전방위로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전직 총리들과 전직 국회의장의 회동은 이 대표에게 경고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난번 회동에서 김부겸 총리와 정세균 전 총리 이런 사람들은 이재명 대표에게 사당화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최후 통첩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원로들이 민주당 지원을 거부하는 상황이 실제로 발생할 경우 사실상 이 대표에 대한 비토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 미래에 힘이 실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다 이 대표로부터 학살 수준의 공격을 당하고 있는 친문 세력이 문재인 정부 국무총리를 지낸 이낙연 대표와 손을 잡게 되면 물론 현 시점에서 아직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손을 잡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는 엄청난 타격이 불가피해질 것입니다. 오늘 민주당 원로들이 직접 움직임에 따라 민주당은 지금 내전 직전의 상태로 돌입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김부겸, 정세균, 임채정, 김원기, 문희상 등 전직 국무총리 2사람과 또 민주당 출신 전직 국회의장 3사람 등 5사람은 모두 민주당의 정통 계보를 이어온 사람들입니다. 비교적 온화한 성품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처럼 공동행동으로 나설 결심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대표의 공천농단을 심각하게 보고 있고 또 바로잡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원로들이 일제히 비명학살로 불리는 이재명 대표의 불공정 공천을 규탄하고 나서면서 민주당은 지금 사실상 두토막 날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이렇게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원로들이 전면에 나선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자신의 X 그러니까 트위터입니다. X 계정에서 이준석 사당화, 이재명 사당화 이런 해시태그가 달린 글에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그 직후 실수였다, 고양이가 눌렀을 수도 있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마 없겠죠. 자신의 최측근인 윤영찬 의원이 컷오프되는 등 수족 같은 친문 의원들이 대거 학살될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그리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서울 중성동갑에서 몰아내려는 등 이 대표는
노골적으로 친문학살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이런 판에 아무리 개파 수장으로서 자격 미달이기는 하지만 문 전 대통령 입장에서 강 건너 불구경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컷오프 대상에 오른 친문 의원들이 연일 회동을 갖고 이 대표에게 사천백지와 총선 불출마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검토하는 등 집단 행동에 나서기로 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당 안팎에서는 친문 진영의 집단 탈당 가능성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친문계 좌장으로 통하는 홍영표 의원을 주축으로 일부 친문계 의원들은 어젯밤 서울 모청에서 비공개 만찬 회동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당연히 이 대표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겠죠. 비공개 만찬에 대해서 친문계가 집단 행동을 위한 밑거림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정치권은 보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가장 큰 관심은 친문계 탈당 가능성이 있습니다. 친문계가 만약 대거 탈당한다면 민주당은 지금 분당 참사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홍영표 의원 등은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 미래책과도 접촉하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 탈당 가능성 역시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시에 문 전 대통령 대신 문재인의 입으로 불리던 이철희, 최재성 등 문재인 청와대의 정무수석들이 일제히 나서서 이재명 대표를 융단 폭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철희 전 정무수석은 오늘 CBS 라디오에 출연해서 공천은 잡음이 적어야 하는데 민주당의 공천은 지금 거의 난장판 수준이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를 폭격했습니다. 이철희 전 수석은 공천이 아니라 사천이다.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면서 당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공천을 주니 많이 하면 대개 그 정당은 망했다. 이렇게 거근을 섞어가면서 총선 참패를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망쳐놓은 판을 뒤집기 위해서는 이 대표가 불출마를 선언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와 일부 최고위원들의 총선 불출마를 공개적으로 촉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최재성 전 정무수석도 오늘 불교방송 라디오에 출연해서 지능공천이다, 패천이다, 혹은 죽은 공천이다, 죽을 사자 사천이다, 이렇게 융단 폭격을 퍼부었습니다. 최 전 수석은 민주당은 지능공천으로 가고 국민의힘은 이기는 공천으로 가고 있고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것이다. 여기에서 중도층이 확 움직이는 거다. 이대로 가면 민주당은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에 도래할 것이다. 이러면서 총선 참패를 경고했습니다. 오늘 민주당 의원총회 역시 이재명 대표 성토장이 됐습니다. 사퇴를 예견한 이 대표는 의총장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도망간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시간 동안 진행된 비공개 의총에서 15명의 의원들이 발언했으며 의원들 대부분은 공천 불공정 문제를 지적했고 또 이날 의총에 불참한 이 대표를 성토하기도 했습니다. 친문 좌장인 홍영표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를 위한 공천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정체불명의 여론조사라든지 도저히 국민들도 납득할 수 없는 하위 20%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상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위 10%의 명단이 오른 친문 윤영찬 의원은 하위평가 명단에 이름이 오른 송갑석, 박용진, 김영주 의원들이 같이 일했던 동료인데 누가 봐서 그분들이 하위 10%냐 이러면서 이 대표가 의총에 참석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성토했습니다. 이처럼 이 대표에 대한 전방위 공격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대표는 연합위성정당에 참여하는 진보당과 새진보연합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의 30명의 비례대표 명단 가운데 10명을 할애키로 했습니다. 전통적인 민주당 세력을 버리는 대신 종북 내지 친북 성향을 띤 단체들과 손을 잡은 그런 그림입니다. 이 대표는 이 와중에도 또 비명계도 처단했습니다. 비명계인 울산의 이상은 의원을 사실상 컷오프 시킨 것입니다. 이상은 의원의 지역구인 울산 북구를 진보당 후보에게 양보하기로 한 것입니다. 우선 비례대표 후보 선정과 관련해서는 진보당과 용해인 의원의 새진보연합이 추천하는 비례대표 후보자 각 3명과 시민사회단체 목 4명을 국민후보로 비례대표 후보 명부에 넣기로 했습니다. 비례대표 후보 명부는 국민후보를 시작으로 민주당 후보와 홀짝으로 배치해서 30분까지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진보당, 새진보연합 추천 및 국민후보 비례 총 10명입니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후보자 20명은 민주당이 추천하게 됩니다. 현재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위성정당이 대략 15에서 17석 정도 득표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5에서 6석, 5, 6석 정도가 위성정당 참여 정파에게 돌아가는 셈입니다. 지역구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서는 현재 민주당의 재선인 이상은 의원의 지역구인 울산 북구를 진보당 후보로 단일화하고 민주당과 진보당은
진보당 후보가 출마하는 전국의 모든 지역구에서 여론조사 방식의 경선을 통해서 후보 단일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 판결로 해체된 친북 통진당 후신인 진보당이 비례대표를 포함해서 3석 이상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과격 성향의 시민단체도 2석 이상의 의석을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력으로는 단 한 석도 확보하지 못할 친북, 종북 정당과 시민단체들이 민주당을 숙주로 무더기로 원내에 진입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또다시 친북, 종북 세력이 원내에 진입하는 숙주를 자청하고 나선 것입니다. 비례대표를 할당했으니 이들이 원내에 진입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막을 방도는 없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정신 바짝 차리고 단 한 석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